자, 이제 추론 통계에서 가설 검정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설 검정의 가정, 어떤 것들이 전제돼야 된다고 했었죠? 등분산성, 그 다음에 정규분포 충족, 등분산성, 독립성. 그 중에서 독립성은 우리가 수식 과정에서 대체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 여부랑 등분산성 확인하는 방법 확인할 거고, t-테스트 방법 3가지, 그리고 분산 분석 방법 2가지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중간에 t-테스트를 먼저 보고 나면은 연습 문제 하나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원 분산 분석을 본 다음에 연습 문제를 또 하나 체킹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 보죠. 자, 아까 신뢰 수준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유의 수준이라고 했었죠. 신뢰 수준은 100문제를 맞췄을 때 95문제 정도 맞추면은 그냥 다 맞은 걸로 쳐주겠다 라고 하는 거고, 유의 수준은 그래도 내가 최소 5문제 틀리는 거는 봐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95%를 기준으로 쳐요. 그래서 어떤 평균치를 낼 때는 사실 내가 어느 정도 신뢰 수준까지 이걸 허용할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먼저 정해놔야 돼요. 일반적으로 95% 내지는 99% 이런 걸 사용하는데 95%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신뢰 수준이라는 거 정하면 95%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데이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평균치를 뽑았을 때 평균치가 이 정도 나왔어. 그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니까 얘는 표본일 거 아니에요. 표본 집단의 평균치가 이만큼 나왔어. 그러면은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95%의 구간. 그러니까 내가 뽑은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구간을 잡았을 때 모수의 평균이 이 안에 속해 있을 확률이 95%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즉 모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 모집단의 평균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여기에 속한다가 아니라 모수의 평균이 95% 확률로 여기 속할 거다. 100번 뽑으면 5번은 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 그 정도는 맞다고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게 추정값에 대한 범위를 제공하는 거죠. 모수라는 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랬죠. 추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정값의 범위를 제공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한 요 정도 안에 있는 값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표본 크기, 표본의 개수, 그 다음에 추정 방법, 그리고 데이터의 변동성 같은 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은 통계학적인 가정과 계산 방법이 쓰여야 됩니다. 이건 문장 필요 없는 건데 이상한 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준비 작업. SCI 파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이거 설치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모든 예제 위에는 경고 끄는 거 넣고 들어갈 거예요. 경고 메시지 꼴보기 싫어서 넣은 거니까 귀찮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시스 패키지, 그래프 쓸 거니까 시스 패키지 들어왔고요. 시본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매스 패키지, 이름만 봐도 흉측하죠? 이 패키지에서 SQRT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할 건데, 얘가 뭐 하는 애냐면은, 얘가 제곱근 구하는 걸 거예요, 아마. 루트. 복소수를 구하는 값이에요. 근데
복소수 구할 때 사실 0.5 제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 임포트하는 게 귀찮으시면은 0.5를 제곱하셔도 돼요. 루트 값 구할 때 0.5 제곱하면 돼요. 자, 그래프 그릴 거니까 파이플로 가져왔고 데이터 가져야 되니까 리드 엑셀 그리고 sci py.state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서 t라고 하는 객체를 가져오세요.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의 t가 t텍스트의 t랑 전혀 상관없어. 이 t는 그 t가 아니야. 자, 임포트 했고요. 그래프 초기화 할게요. 자, 데이터는요, 어떤 학생들의 키를 학년과 성별에 따라서 조사한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를 놓고 이 데이터의 신뢰 구간을 뽑아 볼게요. 자,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은 이거는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수학 공식대로 우리가 코드를 짜야 돼. 자, 일단 신뢰 수준은 95%로 산정을 할게요. 그리고 내가 계산하는 데 쓸 데이터를 뽑아 놓을게요. 자, 첫 번째로 필요한 값은요, 샘플 사이즈예요. 데이터 개수. 개수 측정할 땐 렌함수 호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유도라는 값이 필요해요. 샘플 사이즈를 자유도 때문에 뽑은 건데 자유도는 전체 데이터 개수 빼기 1입니다. 무조건. 이 자유도라는 게 뭐냐면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수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모자 쓰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일주일에 7일을 외출하는데 모자를 매일 쓰고 나가고 싶어. 내가 요일별로 모자를 이제 사놨다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모자, 화요일 날 모자, 수요일 날 모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모자를 사놨어요. ABCD라고 합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외출할 때마다 여기서 하나씩 골라서 쓰고 싶어요. 자, 그럼 월요일 날 외출을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모자는 몇 개야? 7개죠. 이 중에 내가 하나를 쓰고 나갔다고 치자고요. 월요일 날 B를 쓰고 나갔다고 칩시다. 화요일 날 외출을 할 거야. 그럼 이번에 안 겹치게 쓰고 나가는 거예요. 이 중에 자유롭게 쓰고 나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6개죠. 이번엔 D를 쓰고 나갔다고 칩시다. 수요일에는 C를 쓰고 나갔다고 칠게요. 목요일에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거죠. 이번엔 G를 쓰고 나갔다고 칩시다. 금요일에는 F를 쓰고 나갔다고 칠게요. 토요일에는 이제 선택지가 많이 줄었죠.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잖아. A를 썼다고 칩시다. 일요일은 선택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중에 내가 모자를 고른 날은 며칠이야? 6일이죠. 그래서 자유도는 전체 데이터 개수 빼기 1이에요, 항상. 내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하나씩 맘대로 고르고 나면 마지막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쓰게 돼. 그래서 자유도라는 값이 전체 데이터 개수 빼기 1이에요. 오케이? 자, 이 얘기 잊어먹고 그냥 자유도는 전체 수 빼기 1.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유도라는 값이 있고요. 원래 자유도를 표기할 때 통계학에서는 DF라고 하거든요. 근데 DF가 우리 쓰는 약자에선 데이터 프레임하고 겹쳐서 DOF로 표기했어요. 자, 표본 평균. 표본 집단의 평균이에요. 그냥 평균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평균. 그래서 뽑아놓은 데이터의 미남수 뽑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데이터에 대한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구하는 함수가 std였죠. 자, 파이썬에서는 표준 편차 계산할 때요, ddof라고 써요. 이 ddof에서 1이라고 주면은 n-1로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평균 구할 때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평균 점수 구할 때 한 과목 빼고 평균 구하는 경우 있어요. 대체로 제일 잘 본 점수 빼고 평균 구해요. 보신 적 없어요? 저도 지금 좀 헷갈려서 잠깐만요. 자, 평균 값을 구하고 나면은 이제 평균 갖다가 나중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잖아요. 만약에 데이터 개수 갖다가 다짜고짜 나누면은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표본 평균이에요. 근데 평균 값을 근거로 해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자유도로 나눠요. 그러니까 7과목으로 시험을 봤다. 여기에 만약에 내가 성적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체 취득 점수의 과목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과목수 빼기 1로 나눠야 돼요. 수학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대요. 이건 나도 증명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 난 수학과 아니야.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자유도로 나눠라 라는 의미로 DDOF의 1이라는 파라미터를 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요거 실행 관측치. 데이터 36개니까 관측치 35, 자유도 35고 평균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을 이걸로 쓰면 안 돼. 표본 표준 편차는 자유도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DDOF-1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오차. 표준 오차는요, 표준 편차를 샘플 크기에 루트 씌운 걸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구하면은 1.2초전이 나오죠. 자, 이 값들을 이제 T객체가 갖고 있는 인터벌이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줘야 돼요. 파라미터가 신뢰도, 자유도, 샘플 평균, 샘플 표준 오차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얘가 자유도를 계산해줘요. 자, 그래서 앞에서 구한 값들을 쪼르륵 함수한테 던져주면은 값이 2개가 나와요. 왜냐면 얘는 신뢰 구간이니까 작은 값, 큰 값, 구간을 나타내는 2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값을 구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키를 갖다 조사했을 때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95%로 요 사이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시각화를 해볼게요. 자, 요 값이 C민이고 요 값이 Cmax예요. 자, 그래프 코드 지난주까지 보던 건데 좀 복잡해졌을 겁니다. 자, 일단 데이터의 분포를 먼저 볼게요. 자, KD 플롯으로 일단 데이터 분포 가볍게 이렇게 봤어요. 대체로 얼추 봤을 때 이제 가운데 봉긋하게 이 정도면 대충 정규 분포라고 봐요. 자, plt.a6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보면 프린트 xmin, xmax, ymin, ymax를 출력을 해보면 이 값이 뭐냐면 쭉 이렇게 나오죠. 140에서 193 x축의 최소값부터 x축의 최대값 그리고 y축의 최소값은 0부터 0.05 이 그래프가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x축 범위, y축 범위예요. 이거를 이따가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지금 이 그래프 위에 실내 구간을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plt.plot 선그래프죠. 선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냐 보세요. Cmin 실내 구간 작은 값이죠. X축은 C민에서 C민까지야. 아까 C민이 165라고 칩시다. X축은 165에서 165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 한 점 하나를 뜻하겠죠? Y축은 0부터 Ymax 0부터 Y축 최대값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Y축이 0부터 최대값까지니까 세로 방향으로 직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 선 하나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Cmax부터 Cmax까지 Y부터 Ymax까지 이렇게 하면은 실내 구간을 가로지르는 점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부모 평균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여기에 약간 비주얼적인 효과를 떠줄게요. plt.fill 구간 사이를 색칠합니다. C민부터 Cmax까지 C민부터 Cmax까지 Y1은 제로 Y축의 첫 번째 시작 위치 제로 그 다음에 Y축의 끝위치는 Ymax 여기까지 투명도는 0.1 색깔은 그냥 파이프로한테 알아서 채우라고 색깔은 안 줬어요. 그럼 이 구간을 칠하는 거죠. 색칠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평균값 구해놨죠? 평균값으로 또 직선을 그려요. 얘는 조금 굵게 그려. 그럼 요거 평균으로 평균값이 요 빨간 선이고 실내 구간이 요 사이인 거죠. 자, 근데 이걸로는 정확히 모르겠어. 자, plt.text 그래프 위에 텍스트를 그리는 건데요. 보통은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내가 데이터 X축 데이터 왕창 주고 Y축 데이터 왕창 주면은 알아서 두루룩 하고 그리잖아. 텍스트는 내가 X, Y 좌표를 일일이 다 찍어줘야 돼. 출력하고 싶은 값마다. 자, 그래서 X축 좌표 Cmax에서 Cmin을 빼래요. 여기에서 이걸 빼래. 그럼 여기 남죠? 이걸 2로 나눠. 여기죠? 이거를 다시 C민에다가 더해. 그럼 여기죠? 지금 보니까 그냥 평균값 쓰면 됐겠네. 자, 이렇게 해서 X축 좌표를 요 구간 사이의 가운데. 그 다음에 Y축은 Ymax. 그럼 여기 꼭대기죠. 그러니까 X축하고 Y 좌표를 여기로 잡아준 거예요. 요쯤으로. 여기에다가 %s data.name 데이터 이름 그 다음에 아까 작은 실내 구간 큰 실내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럼 여기에 이제 height라고 한 다음에 165부터 165.57 예를 들어서부터 뭐 170.4 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문장을 하나의 네모 상자로 보세요. 호리존탈 얼라인먼트 센터 이 문장의 가운데랑 버티컬 얼라인먼트 보통 이 문장의 아랫면 여기죠. 이거를 내가 아까 뽑아놓은 좌표랑 맞춰요. 그럼 문장이 여기 쭉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폰트 딕트 글자 크기 10 글자 크기 빨강 그래서 그려놓고 자,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그러면은 글자가 거의 꼭대기에 붙어요. 꼭대기에 이렇게 붙어. 이게 좀 답답해서 이제 뒤늦게 Y축 리미트를 만들어 주는데 0부터 아까 Ymax 구했죠? 요거 Y민으로 줘도 되겠다. Y민. 자, Y민부터 Ymax의 110% 정도. 그러니까 기존 그래프에서 Y축 크기를 110% 정도 키워줘요. 그리드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분포와 실내 구간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포를 먼저 보고 대체로 이게 평균값하고 실내 구간이 대충 가운데 있구나를 보고 들어가야 돼.
이거 봤는데 막 데이터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이 구간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럼 그건 분석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분석하면 안 돼, 그거. 엉터리야. 근데 대체로 그런 것들은 이상치가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이상치를 커트해내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이상치 정지 귀찮다고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까지입니다. 자, 기세 올라갔으니까 요거 실습하시면 됩니다. 시간 지금 2시 50분이에요. 10분 쉬었다가 3시 반까지 시간 드릴게요.